프랜차이즈는 당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어쩝니다. 대표님은 좋은 대표예요? 네, 안녕하세요. 토이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전에 약국 영상처럼 그때도 전문가분한테 그때 코로나 시절 때 그런 걸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잖아요. 요번에는 저희 40대에서 50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하거나 아니면 30대 중반에서 말까지 세컨잡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꽤 은근히 제 직장 동료들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려고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으로 해서 그 양재동 메르시라고 해서 학센을 가장 이제 인기를 만드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상수동 블루스 나와. 와! 나왔네요. 나왔어. 아 이거 독일식 족발 아니에요? 네, 독일식 족발이 맞는데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좀 개발을 좀 아. 했어요. 슈바인 학센이 원래 맥주에 마리네이드에서 한 건 맞는데 네. 저희는 거기에서 약간 곁들여서 간장을 넣어서 감칠맛을 줬는데 압도적인 비주얼 자랑하는 양재동 통구이 슈바인 학센. 에서부터 학센을 만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장송도 만드시고 2월 초에 입짧은 햇님 유튜브 분이 저희 여기 음식을 또 오더를 해서서 방송에도 또 나오셨던 거고, 그리고 뭐 키친 빅테이블, 뭐 셰프의 삼겹살, 작은 식당 등등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신 셰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 셰프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컨설턴트, 요식업 전문가로서 활동 중입니다. 제 나이 40대 초중반이 되면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컨잡으로 오토 매장이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가게를 차릴 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런 고민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저희 직장 동료나 그런 분들한테 여러 물어보고 10가지로 한번 축약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무거나 물어보시죠. 하지만 네. 원래 대표님은 학교 전공은 음식업 쪽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호텔 경영학과로 있다가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니저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리로 조금 더 기술을 쌓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술로 그 조리 쪽으로 옮겨서 계속 쌓았습니다. 그리고 선앤푸드도 다녔고 커피벤에도 슈퍼바이저도 있었고 그리고 파인다이닝에서도 조리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제 매장을 많이 차리면서 얻은 노하우로 가지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는 이제 밀키트 회사 메르시라는 테스트 키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시는 과정을 들었는데 오시면서 이제 내 가게를 차릴 때 그러면 가장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 자금이잖아요. 그런 자금 같은 건 처음에 어떻게 시드머니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처음에는 모아둔 돈도 조금은 있었고 부모님한테 약간 손을 벌린 것도 약간 있었고 자리만 알아보는데 맨 처음에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좀 싸면서도 앞으로 뜰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를 알아보는데 한 거의 한 2, 3년 정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백종원 대표가 이제 국감 현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전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저희 가맹점주들이 똑같은 자영업자입니다. 아니 본인이 독하게 한 데 갖고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맹점 사장님들 잘 벌 수 있게 해준 것 뿐인데 그게 도대체 뭔 잘못인지 모르겠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좋은 가격에 점주님들이 경쟁성 있게 해드리는 건데 그게 과연 이게 무슨 불공정한 행위인지 전 지금까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라.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를 차려야겠다 하면 이제 막막한 게 있거든요. 그런 막막함을 도와주는 게 저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프랜차이즈에서 뭐 교육비든 가맹비든 뭐든 이제 가져가겠다지만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시선은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프랜차이즈가 여러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 선정할 때 이제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혹시 따로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 머니 내에서 이제
그거를 다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3분의 1만 프랜차이즈에 사용하는 게 이론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요식업 대학이라고 거기에서도 말을 하긴 했는데, 요식업은 싸움하는 기술하고 거의 비슷하다. 아무리 책으로 들었어도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자기 힘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드머니를 다 쓰는 건 약간 좀 무모한 것 같고,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게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40, 50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안 해본 상황에서 매장을 차려야 하니 이제 막막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전부 다 시드머니를 다 사용한다면 총알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회생이 불가능해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남겨놓고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게 좋고, 맨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고른다고 했을 때도 돈이 많이 드는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뭐 SPC의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제가 알기로는 3억에서 한 4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프랜차이즈보다 우선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해서 자기가 약간 경험을 먼저 해본 다음에 단계별로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아마추어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박람회나 뭐 그런 데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정도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 지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생판 지인이 없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건 대표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왜냐하면 음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라는 게 아무리 커도 어느 정도 크다 해도 대표의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대표가 식자재 줄이고 우리는 박리담회로 갈 거야 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 박리담회로 가는 거고, 우리는 식자재를 아껴서라도 좀 더 맛있는 음식으로 갈 거야 라는 대표가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기사로 나거나 뭐가 났으면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2차적으로 로얄티 같은 경우를 과도하게 측정하거나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과도하게 측정을 해서 돈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피하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유행에 빠르게 흡수돼서 갑자기 올라온 프랜차이즈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갑자기 꺼지기가 쉬운데, 만약에 프랜차이즈에서 인테리어 자리 잡고 인테리어 잡고 이제 드디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꺼진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그게 이제 패턴이 이제 흘러갔는데 그 다음에 차려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고 손해만 막심해진다. 싸움의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식업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상권이 얼마나 비싸냐가 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낮은 라이트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쪽은 슈퍼 헤비급의 상권이 이제 홍대, 강남, 이태원,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 쪽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나누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비싸면 사람들은 많이 오겠죠. 근데 사람들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다 팔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팔 수 없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싸움으로 봤을 때 잽도 안 되는 사람하고 붙어갖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돼버리면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주특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발차기만 계속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는 다 망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어쩝니다. 라는 유튜브 얘기도 저는 믿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떤 거에 더 소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패러다임이 밀키트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많이 만드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공간도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나가는 음식들을 지금 만드는 공간인데 이런 것들도 다 밀키트화 시켜서 여러분이 충분히 발품만 팔아도 좀 더 나은 맛의 음식을 손님들한테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식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밀키트나 뭐 다른 것들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레스토랑도 공간 비즈니스화 되는 게 이제 요즘의 추세거든요.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곳들이 많이 생긴다 하면 그들보다 빠르게 더 앞서서 다음의 트렌드를 찾아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사장님은 실패했던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 주위에서도 화포식당이라고 초창기 막 뜰 때 선릉역에서 차리신 분이 있어요. 친한 선배인데 장사 되게 잘 되시거든요. 많이 자리 잡으셨고. 왜냐면 저는 아는 지인으로서 성공한 가게밖에 못 봤으니까. 가장 큰 실패는 창원에 내려갔을 때 오쭈라는 브랜드하고 샤브샤브 샐러드 바는 데일리 키친 그 매장이 있었는데 그 매장이 12월 한 달에 15억을 넘게 팔았어요. 그때 메르스가 터져갖고 거기 바로 앞에 병원에서 메르스 1호 환자가 생겨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골목이 거의 이제 그 사망하고 우주복 입은 사람만 계속 돌아다니고 아무도 안 다니게 되니까 200평짜리 총 300평 되는 가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아니 한 3개월 정도는 문을 닫았고 3개월 뒤에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안 채워지니까 전단지도 나눠주고 시작하고 제발 올라오라고 막 계속 했는데도 다시 일어서지 못해서 이제 문을 닫았던 게 이제 가장 크게 올라갔다가 가장 크게 떨어진 이제 실패 사례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큰 실패 사례는 있진 않은데 대표님이 여태까지 가게를 하신 게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시려는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계열은 배달 비중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을 하다가 배달 이걸로 하실 때에 대한 노하우도 비슷한가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발하고 좋은 생각들이 돈을 벌게 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세대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공간처럼 그 밀키트가 그냥 단순히 밀키트가 아니라 셰프의 손을 거쳐서 그 밀키트가 급이 이제 조금 위로 더 올라간 것들이 공급화되는 거죠. 이제 대중화되면 이제 가격들은 약간 올라가겠지만 좀 그 맛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요리를 잘 못해도 요식업을 창업할 수 있다. 요리를 잘 몰라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겁을 안 내셔도 되고 좋은 대표나 좋은 멘토나 좋은 전문가를 만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대표님은 좋은 대표예요?
말만 뻐끔뻐끔 되는 사람들이 전문가다라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몇 년 일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문가인 척 이제 프랜차이즈는 다 망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어쩝니다라는 유튜브 얘기도 저는 믿지도 않고, 전문가들과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출연하지도 않고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아. 백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다 경험하고 자기가 다 차려보고 자기가 해본 노력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노하우들 그게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도 있을 거고 근처에도 있을 거고. 이제 원래 제 유튜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긴 영상을 그렇게 꾸준히 보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싶어서,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제가 본업을 하면서 세컨잡을 이제 오토 매장을 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실 말 뭐 간단하게 또 없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와인투고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것도 6시간 일하고 3천만 원까지 매출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배달을 통해서.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고서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요즘은 투잡, 쓰리잡 하는 게 대세고 그게 트렌드고, 그렇게 해야만 또 살아나갈 수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 오늘은 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지만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프랜차이즈를 꿈꾸고 만약에 큰 자본력이 없다, 저같이 큰 자본력이 없고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뭐 보증금이랑 그런 거 다 포함해서 5천이 맥시멈이다, 그리고 오토 매장을 하고 싶다, 내 직장이 불안불안하다 하시면 그냥 그런 분들도 뭐 문의하시면 뭐 도움 주고 할 수.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 혹시 메일이나 뭐 그런 네, 거. 전화번호 메일 뭐 있으니까. 네, 전화번호나 메일이나 이제 그런 게 쭉 있고 뭐 강의도 하신다니까. 강의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나의 그냥 상황을 설명하시고 하시면 대표님께서 그나마 응답이나 이제 그런 걸 해주신다니까 여기 아래 번호나 이제 메일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가 다 못했던 질문에, 왜냐면 질문은 다 틀릴 거예요. 그런 거에 아마 다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